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입사원들, 강당엔 낯선 얼굴들이 빼곡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심지어 제주도 사투리까지. 맞다 아이가, 그랑께요, 우덜은 말이여. 사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도 모르게 몇 마디 말을 꺼냈다가 이상한 시선이 돌아왔다. 나 지금 무슨 말투 쓴 거지? 충청도 말도 아니고 서울 말도 아니고 어정쩡한 말투. 국적 불명의 말씨가 입을 맴돌았다. 사나 씨는 어디서 왔어요? 누군가 물었다. 충주요. 더듬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촌놈이라는 말이 가슴에 딱 박힌 느낌이었다. 다들 유쾌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사나에겐 작게 남은 상처였다. 그날 밤 사나는 기숙사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나는 아직 멀었나. 하지만 그때 고향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말은 그저 도구다.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지. 사나는 작게 웃었다. 내 말투가 어색해도 괜찮다. 내 마음만은 진짜니까. 그렇게 그는 천천히 서울 속의 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배치 발표가 났다. 김사나 씨, 재성모직 판매과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사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판매과, 제품을 팔고 거래처를 만나고 숫자와 실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 회사 이름만 듣고 막연히 그려온 직장 생활과는 조금 다른 현실이었다. 출근 첫날 사무실 문을 열자 회색 정장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신입이여. 처음 말을 건 상무님은 커피를 홀짝이며 사나의 얼굴을 훑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 마네킹을 하든가. 따라와. 사나는 입을 꾹 다물고 상무님의 뒤를 따랐다. 매장의 진열대, 재고 창고, 거래처 리스트, 머리 위로 쏟아지는 정보에 정신이 아득했다.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서 밥을 퍼다 놓고도 숟가락이 잘 들지 않았다.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건 충주의 그 고요한 들판과 수연의 말이었다. 사나야, 너는 생각보다 강해. 그 말을 떠올리며 사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 한 숟갈.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그래. 여기가 내 첫 자리다. 여기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김사나의 회사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출근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즈음 선배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야, 너희 입사 동기들 누가 밖에서 찾는데? 누군데요? 누가 우릴 찾아?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글쎄, 축하한다고 하던데. 얼른 나가봐. 동기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말쑥한 차림의 낯선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표정은 친근한 척하지만 어딘가 불편했다. 아, 신입사원 맞죠? 입사 축하드립니다. 그중 한 남자가 손을 내밀며 웃었다. 그리고는 곧 말투가 바뀌었다. 근데 영어 잘하세요? 요즘은 영어 잘해야 출세합니다. 이 테이프요. 하루에 10분씩만 들으면 영어가 술술 나와요. 순식간에 커다란 가방이 열리고 각종 영어회화 테이프가 우리 앞에 줄지어 놓였다. 요즘 누가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자기계발이에요. 투자라고요. 우리 동기들 모두 얼굴이 굳었다. 피해가려 해도 그들의 말은 집요했고 우리는 심리적으로 점점 몰려갔다. 그때였다. 멀리서 우리를 발견한 부서 선배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회사 사람인 척해서 강매하는 애들이야. 얼른 들어와. 우리는 선배 등에 숨듯 쫓아 들어왔다. 사무실에 돌아와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누군가가 중얼댔다. 서울에서 눈 뜨고 코 베인다더니. 진짜네. 근데 우리 입사한 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소름 돋는다. 어딘가에서 흘러나간 정보겠지.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서울살이 참 만만치 않구나. 그날 그렇게 신입의 순진함은 조금씩 벗겨졌다. 1985년 봄 재성모직 본사 격리과 사무실. 갓 입사한 종민이는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의욕에 차 있었지만 출근한 지 하루 만에 그 의욕은 와르르 무너졌다. 신입이 감히 계산기를 써 몇 년 선배가 눈을 치켜뜨며 책상 위 계산기를 툭 쳤다. 종민이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거뒀다. 아니, 요즘은 다 계산기 쓰지 않습니까? 그건 요즘이고 여긴 재성모직이야. 너희 학교에서 주판 안 배웠어? 옆에 있던 대리도 한마디 거들었다. 주판이 진짜 실력이지. 계산기야 누가 못 누르냐. 종민이는 말문이 막혔다. 고등학교 시절 주판은 배우긴 했지만 이미 계산기가 널리 보급되었다. 그런데 여긴 달랐다. 부장 책상 한쪽엔 손때 묻은 나무 주판이 놓여 있었고 오전 회계결산 시간마다 찰칵찰칵 주판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다. 앞으로 전표 정리는 무조건 주판으로 해.
손으로 감을 익혀야 숫자도 머리에 남는 법이야. 알겠어. 신입?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자취방에 돌아온 종민이는 책상 서랍을 뒤져 먼지 쌓인 주판을 꺼냈다. 분명히 맞게 했는데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다. 모두들 손에 주판을 들고 있었다. 주판 하나를 튕기며 밤새 계산했건만 합계가 또 맞지 않았다. 이게 벌써 세 번째야. 이렇게 하다간 결산 끝나기 전에 쓰러지겠어. 그날 저녁, 경리과 직원들이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며 투덜댔다. 이제 계산기로 좀 하자.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주판이야. 맞아. 계산기 있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데 왜 안 쓰게 하는 거야? 윗분들이 주판 세대라 그래. 전산화도 미루는 판에 며칠 뒤 마침내 과장이 말을 꺼냈다. 부장님, 이번처럼 주판으로는 반복된 오류가 많습니다. 계산기 사용을 허락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부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단, 계산기 쓰고도 틀리면 책임은 너희가 져야 돼. 그날 이후 격리과에는 작고 네모난 계산기들이 하나둘 등장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버튼을 눌렀지만 며칠 지나자 계산 속도는 주판보다 몇 배는 빨라졌다. 무엇보다 결과가 정확했다. 사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구나. 우석이는 제1모직 총무과에 배치된 첫날 비품 목록표 한 장을 들고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자네가 새로운 신입인가? 창고 담당이 묻자 우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단을 내밀었다. 예, 책상 3개, 사무용 의자 4개, 펜던트 조명 2개. 다 구입 요청 들어온 겁니다. 담당자는 코웃음을 쳤다. 서류엔 그렇게 돼 있어도 창고엔 없어. 요즘 책상 들어오기 힘든 거 몰라? 우석이는 멋쩍게 웃었다. 입사 전까지는 비품이란 게 전산에 몇 개 입력하면 뚝딱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누가 어디다 뭐를 빼갔는지, 새로 들어온 물품은 언제쯤 창고에 들어오는지, 재고는 맞는지 틀리는지, 총무는 회사의 살림꾼이야. 과장이 말했다. 의자 하나가 없어도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 확인해야 돼. 무슨 부서가 얼렁뚱땅 가져다 쓰면 안 된다고. 그날 이후 우석이는 사무실을 돌며 비품 실사라는 명목으로 하나하나 의자 번호를 확인하고 누가 뭐를 가져갔는지 메모했다. 때로는 부장들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야, 이거 내가 3년 전부터 쓰던 건데 왜 반납하래? 반납이 아니라? 재고 파악 차원에서. 됐고, 그냥 가. 그래도 하나하나 업무를 익히면서 그는 깨달았다. 총무가 잘 돌아가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구나. 야, 오늘 신입들 회식 있단다. 다들 준비해. 퇴근 무렵 선배 과장이 웃으며 말했다. 어디로 가는데요? 누군가 물었고 선배는 슬쩍 눈을 찡긋했다. 스탠드바. 분위기 죽여. 우린 들뜬 마음으로 종로 골목을 지나 형형색색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어둡고 테이블마다 조명이 켜지고 있었고 스피커에선 옛 가요가 흘렀다.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다. 자, 너희는 2,000원씩만 내. 오늘은 환영회니까. 잔잔한 맥주잔이 채워지고 안주가 하나둘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 처음 마셔보는 술 맛은 아직도 낯설고 조금 쓴 듯 어색했다. 야, 술 안 마실 거면 안주라도 그만 집어먹어. 안주비 비싸단 말이야. 한 선배가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그치만 이거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동기가 궁금한 듯 물었다. 오징어 튀김. 너희 한 접시 시킬 때마다 내 월급이 줄어들고 있다. 선배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살짝 애잔했다. 우리는 술에 익숙하지 않아 컵을 자주 들지 못했고 대신 안주로 입만 움직였다. 하지만 점점 조명이 익숙해지고 노래가 리듬을 타며 흘러가자 우리도 조금씩 무르익었다. 서툴렀던 웃음이 자연스러워졌고 불빛 아래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회라는 무대에서 어설픈 첫발을 내딛는 연기자처럼. 그리고 선배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선배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부터 진짜다. 우리 모두 꾸벅 인사를 하고 선배들은 택시를 잡아 타거나 골목으로 사라졌다. 신입 동기들은 자연스레 무리지어 발걸음을 옮겼다. 야, 나 진짜 술 잘 못 마셔? 아직도 어지럽다. 지훈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난 집에 가면 엄마한테 들킬까봐 걱정이다. 술 냄새 장난 아니야. 성민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래도 재밌긴 했어. 어른 된 기분이랄까? 누군가 말했고 모두들 잠시 웃었다. 종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우리의 걸음은 느려지고 있었다. 첫 회식, 첫 선배의 잔소리, 첫 술과 노래, 그리고 비싼 안주. 그 모든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도 낯설었지만 이제 우리는 한 발자국, 사회라는 세계에 들어선 것이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가슴 어딘가는 조금 따뜻했다. 여직원을 부르는 호칭 하나에도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다. 미스리, 미스김이란 말이 기본이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례했고 누나라는 건 더더욱 사적인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누나, 이거 서류 여기 두면 되죠? 사나가 조심스레 묻자 순간 사무실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다. 선배 여직원 리영 선배가 어색하게 웃었고 그 옆에 있던 추 대리는 펜을 툭 놓으며 쳐다봤다. 김 과장은 말없이 안경 너머로 사나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나는 부장실로 불려 들어갔다. 김 과장이 조용히 문을 닫더니 말을 꺼냈다. 사나씨, 회사는 말이지 친구처럼 대하는 곳이 아니야. 누나라는 건 회사에서 쓸 호칭이 아니야. 미쓰리라고 해야지. 알겠지. 사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저 정감있게 부른 말이었는데 그게 질책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밖으로 나와 자리에 앉은 사나는 고개를 숙였다. 리영 선배가 잠시 후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사나씨, 나쁜 뜻은 아니란 거 알아. 근데 여긴 아직? 그런 세상이 아니야. 사나는 그날 이후 미쓰리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깨달아갔다. 그는 아직 사회라는 옷이 어색했지만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이 때로는 상처였고 때로는 성장의 흔적이었다. 구내식당엔 밥 냄새보다도 더 진한 사람 냄새가 배어 있었다.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배가 고팠던 사나는 조심스레 식당 문을 밀었다. 텅 빈 식당 안, 식당 아주머니가 양푼 들고 반찬을 정리하다가 사나를 보더니 말했다. 밥 먹을래? 밥 좀 더 있는데. 사나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그냥 물이나 한 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머니는 밥 한 공기를 수북이 퍼서 내밀었다. 젊은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지. 일도 힘든데. 반찬은 남은 것이라지만 정갈했고 국도 따뜻했다. 사나는 감사 인사를 하며 꾸벅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얼마 뒤 지나가던 선배 박 대리가 힐끔 보더니 작게 말했다. 사나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네?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면 말이지. 식당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이분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기본이야. 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은 경비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나르다 사나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청소 아주머니가 흘린 물을 미끄러질 뻔한 사나에게 조심하라며 알려준 적도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회사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곳이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먼저 따뜻함을 베푸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임을 사나는 서서히 깨달아갔다. 사나의 하루는 거의 공장과 백화점을 오가는 반복이었다. 새벽같이 출근해 사무실에서 거래처별 납품 스케줄을 정리하고 오후엔 납품할 옷가지를 골라 운전기사와 함께 백화점 직매장으로 향했다. 겉보기엔 화려한 백화점이었지만 뒷문 계단 풍경은 달랐다. 어느 날 납품을 마치고 뒷계단을 오르는데 한 여직원이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그녀 옆엔 낡은 명찰이 뒹굴고 있었다. 옷에 붙은 작은 오염 하나, 고객의 말 한마디에 받은 클레임이 그 무게였던 것이다. 사나는 말없이 잠시 멈춰 섰다가 지나쳤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 건넸지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백화점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차례차례 검문을 받으며 나갔다. 보안 요원이 여직원들의 핸드백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광경이 낯설고도 씁쓸했다. 그날 밤도 역시 야근이었다. 밀린 서류, 다음 주 시즌 물량 체크, 자잘한 업무들에 쫓겨 사무실 불이 꺼진 건 자정 가까운 시간.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 번졌다. 사나는 탁자에 이마를 댄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지금 뭐 하시려나. 김장철 다가오는데 힘들진 않으실까.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그렇게 어른이 되는 길목에서 사나는 조금씩 세상의 단단함과 사람들의 슬픔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빠 말 좀 들어봐 채널의 아리수였습니다.